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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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빈입니다. 네, 오늘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야라강에 나와 있는데요. 요 근래 멜버른 날씨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뭐 엄청 흐릿하고 비도 자주 오고 바람도 엄청 세게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도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바람도 되게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호주 와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 방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백패커스에서 3일을 머물면서 방을 구할 걸 목적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단기 쉐어가 많이 없었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니멈 스테이가 없거나 3달 미만인 집들이 많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는 백패커스를 3일 더 연장해서 총 6일 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우선 집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집은 마스터룸, 세컨룸,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세컨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룸보다는 한 단계 작은 방이고,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쉐어생이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을 같이 쓰시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방의 크기나 침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독방부터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까지의 형태로 나뉘게 되고요. 물론 이제 독방이 가장 비싸고 상대적으로 4인 1실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네, 거실 쉐어 또한 이런 거실의 크기나 침대의 형태에 따라서 똑같이 분리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련 용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방을 찾으려고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본드비 또는 디파짓, 노티스, 미니멈 스테이, 부대시설 같은 용어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본드비랑 디파짓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보증금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50불짜리 방이라면은 300불을 처음에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2주 디파짓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디파짓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처음에 이 디파짓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쓰다가 나갈 때 가구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에 데미지가 입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차감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입주를 하시고 나서 내가 쓸 가구들이나 이런 옷장 같은 게 조금 부서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이제 부서져 있다면은 미리 촬영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니멈 스테이입니다. 미니멈 스테이는 이제 내가 이 집에 최소한으로 머물러야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3개월이 대부분이고요. 이외에 조금 다양하긴 한데 아예 없는 집도 있고 최대는 6개월까지인 집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니멈 스테이 또한 계약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고 인스펙션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티스입니다. 노티스는 내가 이 집을 나가기 전에 미리 마스터한테 말을 해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2주 전에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 네, 길게는 한 3주, 4주까지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이제 사장님한테 미리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제가 이 집을 나가고 나서도 마스터가 바로 다음 쉐어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의 시간을 서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로 간의 예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안 지킬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돌려준다든지 이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노티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대시설입니다. 네, 호주는 되게 신기하게 아파트에 공용시설로 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스터디룸, 암벽 등반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거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저의 쉐어하우스를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저는 보셨던 것처럼 지금 거실 쉐어를 하면서 살고 있고요. 조건은 2달 미니멈 스테이에 2주 노티스, 본드비는 300불이었고요. 한 주에 130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격에는 기본적인 빌, 와이파이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분이 주방 세제만 공급해 주셔서 휴지나 세탁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형태입니다. 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빌이 별도라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세 플러스 빌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미리 호주에 오기 전에 방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왔었는데요. 네, 앞에 말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몇 주치 페이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은 2주치 페이가 기본이긴 한데 간혹 3주, 4주 혹은 한 달 페이로 요구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가 2주치 이상이 되실 경우에는 초반에 지출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의 이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주에 150불로 알고 인스펙션을 갔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가고 나니까 한 달 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이니까 당연히 4주인가? 라고 생각하고 600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호주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150불을 나누기 7을 하면은 네, 1일에 한 22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갑자기 365를 곱해요, 1년을. 그러고 나서 12개월로 나누고 나니까 651불이 되더라고요, 한 달 페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또 51불이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리니까 조금 어리둥절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 디파짓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없는 곳이 많긴 한데 간혹가다 이제 키 디파짓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네, 초기에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살 집에 총 몇 명의 인원이 사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의 크기나 침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사는 인원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확실히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많으면 조금 사는데 불편하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죠. 대신 가격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긴 하고요. 네 번째로는 내가 쓰는 화장실을 총 몇 명에서 이용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화장실을 4명 이상 막 5명, 6명이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시간이 뭐 겹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막 다들 다 아침 출근이어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엄청 골치 아파질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청결도의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이 화장실을 내가 몇 명이랑 쓰게 될 것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이성이랑도 사용하는 건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어떠한 가전제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청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네, 이 정도는 다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뭐 드라이기라든지 에어컨, 선풍기, 전기 포트까지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있을수록 좀 더 좋은 집이겠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리스트는 끝이 났고요. 저도 한 6일 동안 인스펙션을 하면서 얻은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은 바로 냄새인데요. 어떤 집은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는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은 진짜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냄새가 나는 집은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최악인 집들도 봐가지고 네, 진짜 그냥 인스펙션도 완전 대충 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나온 다음에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서는 진짜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이렇게 조금 후각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냄새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간혹가다 진짜 방장사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멘트를 날리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는 오후에도 인스펙션 온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계약해야 될 거예요 라는 말을 간혹 하시거든요. 이런 게 이제 소비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뭔가 내가 빨리 이 집을 계약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마트에 갔더니만
이거 마지막 할인입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라는 것처럼. 그럼 왠지 나한텐 필요 없지만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욕구가 막 들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멘트를 날리시는데 방은 진짜 여유를 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이 막 썩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썩 나쁘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계속 매물도 안 올라와. 근데 갑자기 이런 멘트까지 날려. 이러면은 저도 순간 왠지 바로 계약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한 발짝 물러나셔서 제가 오후까지는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오셔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인데 바로 디파짓을 미리 송금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디파짓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야만 이제 그 마스터들이 해당 광고를 내리고 더 이상 인스펙션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이 성사됐다는 그런 사인이나 신호 정도로 디파짓을 먼저 보내라고는 하는데 대부분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디파짓이. 그래서 원화로 따졌을 때 한 30만 원 정도여가지고 설마 이 사람이 이 돈 갖다 사기를 치겠어 라는 마음으로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디파짓을 보내고 나서도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어요, 일부러.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면은 거기에 답장을 안 할 테니까 이런 조금 확인 차원에서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운 거는 디파짓을 보낼 테니까 그럼 열쇠를 지금 당장 달라 이런 식으로 바로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디파짓을 일정 금액만 보내고 내가 입주한 다음에 나머지를 보내겠다 라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여러 이제 유튜버들의 그런 조언에 따르면은.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해보지는 않은 방법이라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은 정보나 노하우, 팁 같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도 도움을 받으시고 저도 다음번에 이사 갈 때 그 방법을 참고해서 아마 좀 더 불안하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자리를 한번 옮겼는데 지금 햇빛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가 2주를 살건 한 달을 살건 집이 가장 편해야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그래야 뭐 잡도 좀 더 여유있게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둘러보신 다음에 내가 가장 좋은 적합한 조건의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집 얻으시고 즐거운 호주 생활을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엘빈이었습니다. See you.